자, 2020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이 기획 특집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에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세 가지 종목은 무엇인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재윤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19년은 코스닥 시장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좀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박스권이었었는데 2020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2020년 전체를 보기 전에 일단 네. 상반기가 아직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상반기 시장을 좀 빠르게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네. 근데 상반기 시장에는 한 가지 좀 중요한 모멘텀이 하나 있죠. 바로 4월 달에 있는 총선입니다. 네. 이 총선이 상반기 시장을 좀 예측하는데 저는 힌트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총선이 힌트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 2000년 이후에 역대 한 5년간의 그 총선을 살펴볼 경우에 총선 전후로, 그러니까 총선 전 3개월과 총선 후 3개월에 코스닥 시장의 지수의 변화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수의 상승이나 하락은 큰 의미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좀 재밌는 지표가 발견이 돼요. 네. 총선 전 3개월과 총선 후 3개월을 살펴볼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네. 총선 전 3개월이 그 월 평균 거래대금이 총선 후 나머지 기간을 대비해서 굉장히 좀 크게 아웃퍼폼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 한 2007년부터 모든 코스닥 시장을 살펴봤을 때 총선이 있는 4월 전과 후를 비교할 경우에는 다른 기간의 경우에는 한 10번 중에 한 4번 정도만이 앞에 1, 2, 3월의 월 평균 거래대금이 높은 다른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네. 재밌게도 이 총선이 있는 해의 경우에는 4월 전에 1, 2, 3월이 다른 해에 그 거래 평균을 올라서는 경우가 5번 중에 4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의 다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일단 지수가 크게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네.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거래대금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이제 빠른 테마 순환 매장에 올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사실 2019년도 이 빠른 테마 순환 매장이 좀 많이 기승을 좀 부렸던 한 해였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경향이 저는 4월까지는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0년 코스닥 상반기 장은 이런 빠른 테마 순환 매장이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한 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총선 전 3개월이면 1월부터 이미 시작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에 대비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해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자 우리가 2020년을 대비하면서 눈여겨봐야 될 3선의 스몰캡 종목을 좀 준비하셨다고요. 어떤 종목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APS 홀딩스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 회사는 그 작년에 좀 2019년에 굉장히 좀 부각을 받았었던 네. 소부장 관련된 테마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회사는 그 FMM이라는 섀도우 마스크라고도 불립니다. 그 OLED 증착 공정의 필수로 쓰이는 부품을 개발 중인 업체이고요. 지금 양산 준비까지 지금 완료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FMM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섀도우 마스크라고도 불리는 FMM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전 세계 모든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일본 업체의 FMM을 수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업체가 거의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특히 일본 회사 중에서도 DMP랑 그 토판이라는 두 회사가 이 글로벌 모든 이 섀도우 마스크를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네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나 뭐 중국의 뭐 티안마라든지 뭐 BOE라든지 모든 업체가 이 일본 제품을 쓰고 있는 와중에 이 회사가 이제 FMM 개발을 한 5년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이 회사의 그 양산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공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산업은행으로부터 대략 한 430억 정도의 이 양산 공장 증설용의 차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자금은 이미 마련이 된 상태에서 이제 양산 공장을 이제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회사가 지금 차입을 한 430억 규모의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연간 미니멈 500억 이상의 FMM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템 자체가 워낙에 그 고부가 가치 상품이기 때문에 네. 지금 DMP나 토판 이 일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략 마진율이 50%가 좀 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많이 남긴다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크게 남기는 상황이고 좋은 품목이네요. 네, 이 FMM 한 스틱이 대략 크기가 한 5인치 정도 됩니다. 네네. 굉장히 작은 한 요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이 사이즈의 그 금속 판때기 하나가 가격이 대략 한 4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굉장히 좀 비싼 네네. 품목이고요. 그렇다 보니 이 회사가 양산에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양산 공급 시작될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좀 가능한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상반기 때 테마 순환 매장이 빠르게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고 그러고 첫 번째 종목으로 APS 홀딩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소부장 관련돼 가지고 정부에서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이슈도 있는 상황이라 APS 홀딩스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PS 홀딩스 물론 이건 뭐 지난 7월, 6월쯤부터 꽤 많이 올라오긴 했으나 이번에 FMM 이 필름 맞죠? 금속 스틱이라고 보시면 금속 됩니다. 스틱이에요? 네. FMM 금속 스틱을 양산에 성공하게 된다면 지금 일본이 갖고 있는 100% 시장 점유율 가운데 꽤 많이 가져오게 될 수도 있고 네. 일단 우리나라 쪽에서는 많이 바꾸려고 하겠네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습니다. 뭐 모든 업체들이 바꿀 가능성이 높은 게 네. 바꾼 대체를 한다라기보다는 이원화로 가게 되겠죠. 그렇겠죠. 네, 어차피 지금 이 섀도우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뭐 네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제 DNP로부터 이제 계약을 독점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가져온 상황이고 특히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게서 사오는 가격의 거의 2배 이상의 가격으로 지금 DNP로부터 사오고 있는 실정이기 네. 때문에 사실 OLED 생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실 APA 홀딩스뿐만 아니라 누가 됐든 이 네. FMM을 개발에 성공을 한다면은 이원화를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아이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APS 홀딩스 첫 번째 종목으로 봤고요. 두 번째 종목 한번 공개해 주실까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두 번째 종목은 예스24이고요. 네. 예스24 하면은 다들 잘 아시는 그 인터넷 서점 업체입니다. 근데 이 예스24가 사실 인터넷 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크게 매력도가 없어 보이실 수 있어요. 요즘 뭐 책을 누가 사보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네. 이 회사는 저는 이제 실적이 2020년도 때 굉장히 크게 좀 올라오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올해 1분기부터 사실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고요. 네. 이 회사가 온라인 서점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사업부를 보시면 온라인 서점 그리고 이제 공연 엔터 쪽에 티켓을 판매하는 사업, 공연 사업 그리고 이 해외 법인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사실 2018년까지 모든 사업부가 실적이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특히 인터넷 서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서 이제 정가제가 시행이 되면서 네. 이제 경쟁이 온라인 서점 간의 경쟁이 심화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진율이 많이 이제 축소가 되었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그 엔터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적자가 좀 심했었었는데 지금 2019년 1분기부터 굉장히 재미있는 점이 모든 사업부가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일단 도서 인터넷 서점 같은 경우에는 좀 비대화되었던 비용이 많이 축소가 되면서 이익률이 다시 올라서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공연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터파크가 공연 부분에 이제 독보적인 1위였었는데 네. 이 회사가 예스24가 이제 시장 MS를 좀 많이 뺏어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JYP랑 SM 쪽과 그 독점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서 이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되었었고 그리고 이 회사의 좀 골칫거리였었던 그 해외 적자 네. 법인들 특히 인도네시아 적자 법인을 정리를 했고요. 네. 적자 법인을 정리를 했으니 당연히 이제 이익률은 올라가는 구조가 되었었고 베트남 법인 같은 경우에도 적자 폭이 올해는 굉장히 좀 축소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2019년도 턴어라운드 시작, 2020년은 이제 성장 기조로 다시 돌아서는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는 게 좀 네. 수급적인 요인인데요. 일단 최근에 이 예스24의 대주주가 사실 한세그룹입니다. 네네. 한세그룹의 이제 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예스24의 지분을 매입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회사가 지금 환기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네. 환기 종목이라고 하면은 사실 기관들이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매수를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좀 내부 리스크 정책을 좀 많이 좀 바꾸고 이제 사야 되기 네네. 때문에 굉장히 사기 힘든 시점이
내년 3월에 환기 종목이 풀리게 되면은 다시 바뀌게 되어서 이제 기간 수급도 들어올 수 있다는 요인은 기간보다 먼저 살 수 있는 좀 시기다라고 예스24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뭘로 실적이 돌아서나 싶었더니 이제 대부분 유통 쪽, 도서 유통 쪽에서는 이제 적자가 좀 그러니까 비용 구조가 좋아지는 네. 측면인 거고요. 그다음에 엔터랑 공연 쪽에서 돈을 좀 잘 벌 것 같다라는 네, 맞습니다. 전망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예스24와 APS 홀딩스 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실까요? 어떤 기업입니까? 네, 도이치모터스입니다. 어우, 네. 차 좋아하시죠? 네, 뭐 차는 다 좋아하시죠. 남자라면 뭐 맞습니다. 네, 한번 네. 얘기 들어볼게요. 일단 도이치모터스는 다들 좀 많이들 아시는 것과 같이 BMW 딜러사로 이제 시작이 되는 회사이고요. 네네. 네, 내년부터는 단순히 BMW 딜러사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원의 그 오토월드라는 이제 대형 중고차 매매 단지를 네네. 내년 4월부터 이제 오픈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 오토월드를 오픈함에 있어서 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할 겁니다. 일단 도이치모터스가 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 캐피탈 사업도 있고요. 근데 캐피탈 사업도 특히나 이 중고차 쪽 캐피탈을 좀 중심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오토월드가 오픈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회사가 그렇죠. 진행하고 있는 네, 중고차 캐피탈 쪽에서 실적이 크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포르쉐 딜러사도 이제 2019년도 때 인수를 하면서 네. 이제 BMW 그리고 미니 그리고 포르쉐까지 지금 좀 확충을 한 상태고 네. 그리고 좀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좀 발표를 한 상황이 그 제규어 랜드로버까지 이제 딜러사 인수를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그래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내년도부터는 이제 5개 네. 이제 메이커를 판매를 하는 종합 딜러사로 발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물론 이 모든 것에 앞서서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실적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사실 올해 3분기까지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4분기까지 실적을 감안하면은 밸류에이션을 따져보면 거의 PR이 3배가 안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PER이 3배가 안 네, 된다. 맞습니다. 네, 다만 이 실적에는 이 오토월드 분양 수익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자는 조금 일시적이지 않냐라고 말씀을 그렇죠. 하시지만 네네. 내년에 분양 수익이 끝나는 시점으로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한 4배에서 5배 사이밖에 안 됩니다. 근데 단순히 BMW 딜러사라고만 봤을 때는 그런 밸류에이션이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지금은 캐피탈 그리고 중고차 매매단지 운영 그리고 5개의 이제 자동차 브랜드의 딜러사, 종합 딜러사까지 발돋움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4배에서 5배의 PR은 굉장히 좀 저평가되는 국면이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도이치모터스도 내년 한 해 굉장히 좀 유망 종목으로 보이는 기업입니다. 이야, 좋습니다. 이 캐피탈이 참 돈 잘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대출해 네. 주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또 이자 계속 들어오고 네. 참 좋습니다. 자, 이렇게 APS 홀딩스, 예스24, 도이치모터스를 3가지 종목으로 꼽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이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상반기 일단 총선 전까지 테마 좀 순환 매장이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네네. 때문에 당분간은 좀 빠른 좀 매매가 오히려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는 사실 중소형주의 가장 중요한 투자 팩터는 실적이기 때문에 네. 실적에 기반해서 좀 투자를 하는 거를 좀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총 3가지 종목, 2020년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까지 꼽아드렸죠. KTB 투자증권 김재윤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